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우리 금융시장이 출렁했습니다. 일본 경제 도발에 이어서 이번엔 미국이 중국을 갑자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두 나라가 진짜 무역 전쟁 벌이는구나, 이 우려가 또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도 좀 볼까요? 네, 코스닥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많이 밀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하다가 다시 밀렸더군요. 그렇습니다. 코스피도 거의 보합선까지 올라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장 후반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낙폭을 키워서 1.51% 하락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뭐 어제 사이드 카드 걸리고 7% 넘게 급락을 했는데 오늘도 또 다시 3% 넘게 급락하는 마감을 했었는데 장중에 좀 모습을 보면 이렇게 좀 회복하거나 낙폭을 만회하는 부분이 네. 어떤 펀더멘탈적인 차원이라기보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이제 연기금이라고 하죠. 이제 기관 자금들이 대거 들어와서 네. 시장을 좀 받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 투매 양상을 좀 보이면서 그러니까 시장이 후반에 다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국민 돈으로 부지런히 방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틀 동안 거의 10% 떨어졌으니까 10% 넘게 떨어졌으니까 네. 저는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일본의 무역 도발 때문이 아니고 오늘 밀린 거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뭐 아시아 전체 휩쓸었던 재료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따 좀 이따 하나씩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뭐 시작을 보면 중국에서 그동안에 농산물들 미국 거 사겠다라는 것들을 좀 안 사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렸다가 바로 이제 위안화가 포치라고 하죠. 네. 달러당 7위안이 넘자 저거는 인민은행이 조작한 거다라고 네. 해서 기다렸다는 듯 한마디를 했고요. 바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미 재무부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되면서 네. 아시아 증시도 출렁출렁 됐었는데 상대적으로 저 이슈에 비해서는 오늘 빠르게 좀 안정을 찾은 것 같거든요. 우리 증시는? 우리도 네. 그랬고 뭐 니케이도 아시아 0.65% 증시는? 하락이고 네. 그랬는데 실은 저재료를 오늘 뉴욕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봐야 되고 엄밀히 말하면 내일이 오히려 더 이번 그래요? 환율 조작국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장 모습일 그러니까 것 우리 같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자고 일어나 보면 드러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다. 네, 설명을 그렇습니다. 해주시면. 그러니까 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던 1994년 이후에 25년 만에 처음이라 그러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세를 물게 되면서 중국이 일부러 이걸 좀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게 됐고 결국 심리적 저지선인 그 달러당 7위안을 넘으면서 이제 이런 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5일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런데 전격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자고 일어났더니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일단은 책에서 나온 원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반년에서 1년간 협상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환율 조작국에 대한 혐의가 짙어지게 된다면은 일종의 이제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는데 뭐 미국이 중국 그러니까 해당 기업에 뭐 투자할 때 이것들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든가 연방 정부의 사업에 아예 참여도 못하게 한다든가 IMF를 우회적으로 동원해서 압박한다든가 이제 네. 이건 굉장히 원론적이고 신사적인 방법이고요. 그동안 행태를 보면은 어떠한 것도 다 써도 됩니다. 가령 뭐 슈퍼 301조 이런 것도 네. 실은 환율 조작국이니까 뭐 미국의 안보를 손상하는 거야. 트럼프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여도 실질적으로 할 말이 없게 되는. 어떤 무역 보복 조치도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해석하는 들어 것이 오히려 중국이 수출하는 현실적이라고 볼 어떤 수 있습니다. 품목에 대해서 어떤 네. 업종에 대해서 네. 수출 금지를 해버린다든지 네. 관세를 부과해버린다든지. 그렇죠. 네. 왜냐하면 관세 그 파워를 상쇄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했다. 그걸로 말미암아 뭐 관세 50%를 매겨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그 정도로 강력하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뭐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뭐 풀리네 안 풀리네 하다가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에 뺨을 때려버린 격인데 앞서 이제 7위안이 깨졌다. 이게 이제 한자로 보니까 파7 네. 앞서 이야기한 이게 포치가 됩니까 그러면? 이게 네, 중국 중국어로 발음으로? 읽게 되면 네. 포치가 네.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깨트릴 파, 7. 네. 그러니까 7위안을 깨졌다, 7위안이 네. 깨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7위안이 달러당 7위안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과거 중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시장 환율하고 정부 고시 환율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걸 그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도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의심을 버리지 못해왔는데 이번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7위안이 깨지고 나니까 네. 이거는 미중 무역 갈등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이 환율까지 만약에 중국에서 환율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려서 방어를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막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서로 민감해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 가치 더 떨어뜨리면 위안화 가치 떨어질수록 중국은 수출이 유리해지니까. 그렇죠. 네. 중국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보란 듯이 위안화 가치가 7위안 위로 치솟으니까,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네, 달러화에 대해서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보란 듯이 보복 조치를 해버린 거죠. 그동안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왔던 카드가 일종의 보호무역주의잖아요. 네. 관세를 올리는 카드였는데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 압박 카드가 의미가 없게 되는 그렇죠.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네. 하면서 더 이상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묵응 효과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한 것이죠. 네. 중국은 뭐랍니까? 지금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되게 커지고 있고 또 미국이 계속해서 그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네. 어쩔 수 없다.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좀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 양날의 칼이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이런 식으로 그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해외 자본이 이탈하게 되고 또 아까 뭐 지금 하는 것들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빌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신중하게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뭐라는 겁니까? 일단은 미국은 뭐 정확히 그것은 인민은행이 조작이다, 네. 조작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반칙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뭐 노영희 변호사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이게 이제 꼭 중국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양날의 검입니다. 이제 중국은 딱 요 정도에서 뭐 한 7.13 위안 네. 요 정도에서 딱 메운 다음에 수출 가격 경쟁력을 키워서 미국에게 역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 정도 상황이 되면 글로벌 헤지펀드 환투기꾼들이 있거든요. 아예 위안화를 더 폭락시키는 위안화 네. 가치 약세로 밀어버리는 이런 도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3, 있어요. 4년 전에도 대규모 2016년에도 한번 네. 공격을 했었죠. 그때는 실패했습니다만.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수출도 잘 안 되잖아요, 중국이. 또 국영기업 부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국이 왜 이 포치를 썼을까 약간 좀 갸우뚱합니다.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민은행이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 이 금융시장 상황이 오히려 뭐 좀 어떤 위기가 균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에 대한 반영으로 이 7위안이 깨진 거 아닌가 이런 네. 의구심도 함께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7위안이 깨지면서 미국은 보란 듯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버렸고 그러자 선진국 증시가 하루 사이에 급락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네, 네. 일본 같은 건 오늘 증시였었고요. 예, 중국도 오늘 마감 증시고. 아시아 증시는 이제 네. 방금 전에 마감된 예, 거예요. 이제 네. 미국과 영국이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네. 주식시장이었었고요. 저 지금 두 개의 재료는 환율 조작국을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장이 끝나고 네. 들어갔기 때문에. 왜 이렇게 미국이 저렇게 3% 가까이 넘게 떨어지는 경우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데. 왜냐하면 저것은 미중 무역 전쟁의 협상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네. 중국이 본격적으로 그 동안에 이제 곡물도 사주면서 어떤 뭐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중국도 결사항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니까 야, 그런데 같이 선진 증시 타격을 받은 그 겁니다. 미 증시가 거의 문 닫을 무렵에 지금 이 환율 조작국 지정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정철진 평론가 설명대로 이제 곧 문 여는 미국 증시를 봐야 그렇죠. 그 결과를 알 수 있겠군요. 네. 자,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돈의 가치입니다. 네, 어제만 해도 우리 돈의 가치가 급락했더라고요. 네. 1216원으로 어제 마감을 오늘은- 했는데요. 오늘은 네. 조금 나아졌습니다. 오늘은 좀 1200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 같던데. 네. 그래도 거의 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그거 것 같습니다. 보시면 1,180원 정도 하던 요 정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오늘 하면서 1,200원 넘어서 최근 열흘 사이에 네. 1,180원, 70원 선에서 1,200원대를 돌파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 돈의 보시면 가치가 됩니다. 떨어진 거죠. 그렇죠. 네. 우리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달러화하고 연동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화 가치 안전자산의 그 선호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화 환율이 좀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안화와 달러화의 이야기했었는데 달러화 가치가 치솟으면 우리는 달러화에 우리 돈의 값이 연동되니까 우리 돈의 값이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지게 떨어질 되는 수밖에 거죠. 없다. 네. 그래서 1,200원을 넘어버렸다. 네. 그러면서 게다가 우린 지금 일본 경제 도발의 영향도 네. 받고 있고 어제 우리 증시 또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코스닥은 12년 만에 최대 폭락. 근데 사실 뭐 지금 이제 미국이 취한 이 그 환율 조작국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네.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역 전쟁을 벌이는 데 있어서 각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네. 중국이 그 동안에
위안화를 기축 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축 통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중국의 노력을 다 흔들어 버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융시장이 요동치게 되고 네. 요동치면 원화 가치도 같이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일본의 경제 도발 관련해서 무역 도발 관련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건 뭐 우리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가 흐름을 좀 볼까요? 네. 지금 보는 것처럼 7월 4일 46,000원 삼성전자였는데 지금 8월 6일에는 43,500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네. 5일에는 43,950원이었는데 어제보다 떨어진 거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일본 수출 규제 하이닉스 불확실성이 많이 떨어졌지만 사실 일본이 처음에 수출 규제 발표할 때에 비해서 그렇게 밀리지 않고 있어요. 네, 하이닉스. 그렇습니다. 네. 72,000원에서 72,2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그 수요도가 급격하게 개선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 연말까지 이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더 불안한.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주가를. 이거 정철진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하이닉스 주가를 먼저 보면은요. 네. 실은 초반에 금융 보복을 발표한 이후부터 오히려 10% 가까이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네. 좀 미스테리였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은 최소한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밀리지 않을 거로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죠. 그런 해석이 있었고 네. 결코 일본의 배포로는 장기전으로 못 간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것을 읽고 오히려 반도체 재고 부족의 호재로 파악해서 현물가 조금이기는 하지만 가격도 오르고 이랬었는데. 근데 요 며칠 급격하게 밀립니다. 네, 이런 상황을 좀 보면 이것은 일단 시장이 지금 만만치 않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고 지금 나오는 일본의 행태들이 특히 백색 국가 지적과 함께 네. 이제는 단기전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백색 국가에서 제외 지정과 함께 가겠구나라는 쪽으로 해석을 좀 하게 된 것이고요. 여기에 또 중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 같이 위안화가 약해지니까 현재 우리 원하는 위안화와 굉장히 연동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외국계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각 해당국 투자국의 통화가 약해지면 자신들은 앉아서 손해를 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빠르게 팔고 이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실은 굉장히 많은 지금 투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대형 우량주에 집중이 됐던 그런 모습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세 상승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강 국면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 값이 그러니까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가는 현상이 네.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오히려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국이 같이 싸우게 되면은 전 세계 교역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자체가 나빠지는 효과가 나오면서 오히려 반도체 수출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금융시장이 출렁하니까 어제 오늘 코스닥은 정말 보기 드물게 폭락했는데 이제 우리가 일본과 경제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의를 다지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야 이게 현실이구나도 느껴지고 또 반대로 보면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정철진 평론가는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감당하고 간다, 현실이구나, 팩트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재료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본 경제 보복이 과연 한일 양국의 금융시장이라든가 경제에 어떻게 미치냐. 저는 내일이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8월 7일 공포와 함께 추가 또 제재 품목이 나오든가 이렇게 하게 네. 되겠죠. 네. 이제 그 다음에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되는 이제 8월, 9월 양상으로 갔을 때 과연 한국의 금융시장이 잘 버텨내느냐, 네. 여기 못 버티고 또 더 환율이라든가 출렁되느냐를 먼저 일단 확인을 좀 해야 되겠고요. 네. 거기에 대한 대비도 물론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무조건 버텨야 된다, 아니다, 이제는 여기서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대목이거든요. 네. 일단 흘러가는 거는 흘러가는 것이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굉장히 현명한 대처를 일단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일본이 굉장히 단기전으로 중장기적으로 플랜을 짠다라고 하더라도 8월, 9월, 10월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네. 10월이 아까도 잠깐 이야기도 나온 것 같지만은 네. 일왕 천황 즉위식도 있고 즉위식. 천황 네. 일왕도 있고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베도 백색 국가도 제외하고 크게 하지만은 8월, 9월에 어떻게든 네. 한번 해보려는 생각이 있겠고요. 네. 제가 약간 또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좀 교묘한 평행이론 같은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올해 미중 협상을 좀 끝내려는 그런 의도가 강해요. 내년엔 재선 구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악재는 올해 털어버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미국은 중국을 공격하고요. 일본은 한국을 공격하고 이게 뭐 7, 8, 9월에 좀 집중된 이런 투트랙으로 가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당국자 김상조 실장도 많은 대비도 하고 그렇지만은 저는 8월, 9월, 10월은 뭐 정말로 오히려 이때 수성을 하면 우리가 더 승산이 있는 것이고 네. 이때 크게 밀리면 향후가 좀 더 힘들어지는 뭐 이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공격하는 두 나라 미국과 일본은 끝내야 할 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정해져 있죠. 또 네, 정해져 나쁜 것은 하지만 더 큰 파도가 그 과정에서 올 것이라는 것이고 네,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고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도 이걸 하나 여쭤봐야겠습니다. 우리 금융시장 이렇게 출렁이고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해놓은 뭐 주식을 사놨거나 뭐 우리 기업에 투자해놓은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 가치 떨어지고 원화 가치 떨어지니까 이중으로 손해란 말이죠. 네. 달러 자꾸 빠져나가면 그러다 달러 바닥나면 이게 외환위기란 말이죠. 어제도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외환위기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일본발. 네. 근데 사실은 좀 과도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량이 3,400억 달러, 3,000억 달러가 훨씬 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거가 4천억 달러가 넘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달러 보유량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저 사태가 터졌을 때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단선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대외 경제 변수에 충격이 굉장히 취약한 경제 구조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는 네. 굉장히 수출 비중이 높고 내수 비중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외 변수에 굉장히 좀 출렁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금융 당국이 좀 안전판을 만드는 작업, 또 특히 심리적 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네. 좀 내놓을 필요가 오늘 있다고 봅니다. 운영위에서 김상조 정책실장도 그럴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물론 금융 당국자들은 자, 그렇게 말을 다 하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 상당히 불안해졌습니다 하는 순간에 금융시장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네. 자 끝으로 정철진 평론가의 입장 좀 들어볼까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환율을 뭐 매일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지표일 것 같고 이제 속속 뭐 7월, 8월에 우리의 뭐 경상수지 중에서도 상품 수지 이 중에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달러를 잘 벌어들이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뭐 수출 실적도 안 좋다 이러면 심리도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당국에서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잠깐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공매도를 뭐 한시적으로 멈출 수 있다는 네. 언급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효과성에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연기금이 뭐 지금 수조 원 갔다가 외국인 떠나는 거 바치는 것보다는 정말 공매도 한시적 금지하는 단기적으로는? 게 단기적 하는 게 효과로서는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어떻게 할지는 좀 당국의 결정을 공매도 지켜봐야 될 것 금지 같습니다. 못하게 해달라고 청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사실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 모르지만 네. 또 증시 안정자금 투입하는 것까지는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공매도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는 오늘이라도 제가 볼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정철진 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